네, 그래서 얼마 전에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 완료를 지시했다고까지 했다던데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무시무시한데요. 그렇죠. 통상 우리가 위협을 이야기할 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의도와 능력이라고 구분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CIA 국장이 2027년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을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라고 군부에 지시했다라고 의회에서 정언을 했죠. 네. 이건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미국의 정보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능력에 주목을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건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미사일 분야입니다. 미사일 중국의 미사일은 이제 둥펑 계열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요. 둥펑 11, 15, 16 이게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이 미사일들을 주로 이제 대만의 군시설이나 지휘시설 전쟁이 만약에 발발하면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타격해서 마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대만을 만약에 침공했을 경우에 필수적인 게 뭐냐면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해권이 뭐냐면 이제 바다의 어떤 그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네. 그래야 상륙 부대들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역점적으로 군사를 건설하고 있는 게 해군력입니다. 네. 그래서 항공모함을 지금 두 척을 이미 이제 작전에 투입을 했고 한 척은 진수식을 해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해군의 어떤 중대형 함정 수가 척수라 그러거든요. 함정의 숫자가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미국을요? 예, 미국이 300척 정도 되는데요. 중국이 340척입니다. 벌써 추월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네. 중국이 1.5배까지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타이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봐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그건 우리가 군사력 건설이라는 것은 하는 국가의 목표와 연계돼서 군사 전략과 연계해서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해권 장악을 위해서 네. 군사력을 해군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공군력도 지금 중국은 지역별로 이렇게 사령부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대만을 담당하는 게 동부 지역 그 정구 사령부가 있는데 여기에 최신형 전투기 뭐 젠 16 이런 최신형 전투기를 다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중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건 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국제 정치에서 가장 많이 이제 패권 경쟁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론적인 용어로는 투키디드에서의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무슨 뜻이죠? 예,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펠로폰 네소스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은 기존의 패권 국가가 있습니다. 기존의 패권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전하는 신흥 패권 국가,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이 패권 국가의 주도권이 바뀌면서 주도하는 국가가 바뀌면서 전쟁이 발발한다.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론입니다. 네. 그런데 2021년도에 미국의 포린 폴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에서 네. 교수 2명이 의견을 낸 게 뭐냐면은 이 기존의 강대국에 있는 상태에서 후발 신흥 패권 국가가 도전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지만은 이 신흥 국가가 더 이상 발전할 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서서히 사라질 때,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회가 줄어든다고 판단될 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례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네. 첫째는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점을 보면은 이제 뭐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를 암살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했다. 통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영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신흥 독일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1941년도에 진주만을 기습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네. 미국이 그 당시에 원유 검수 조치, 뭐 철광석 검수 조치를 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고사되거나 기회가 사라진다고 판단하면은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벼랑 끝에 몰리면 쥐가 그렇습니다. 고양이를 문다 뭐 이런 뜻과 비슷한 얘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의 지금 GDP가 미국의 거의 80%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당시에 뭐 일본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국제 정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체 GDP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야 될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최초에는 네. 2010년도쯤에 미국을 능가하는 시점을 2010년도 경에는 2020년도 전후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2035년 또는 40년으로 평가하고 있죠. 늘어났네. 원래는 지금쯤이면 역전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중국의 진찬룽이라는 학자는 심지어는 뭐 2017년, 18년이면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과거에 네.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점점 늦어지면서 네. 이 추월하는 시점이 GDP를 추월하는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실제로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네. 같이 보실까요? 2021년 초만 해도요. 18.7% 성장을 했는데 급격하게 꺾이다가 0.4%까지 작년에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6.3%까지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 중국이라는 걸 생각하면 예상보다는 좀 경제 성장률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대략 목표치를 한 5% 정도로 지금 5%? 올 초에 5%라고 이렇게 발표를 네. 했죠. 그런데 지금 국제 경제 전문 기관이 이렇게 평가하기를 전체적으로 5%라고 예상 성장률을 5%로 평가하는 기관도 있지만은 뭐 4.8%, 4.9%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비의 위축, 그다음에 투자의 위축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판단한 그 GDP가 미국을 초월하는 그 시점도 점점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 성장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고 지금 통계 발표도 지금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중국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보면은 이 권위주의인 정치 체제에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정서에 기댈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공세적인 대외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그 6월달에 네. 올해 6월달에 지금 미국의 그 외교협회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라고 최근에도 발표를 했습니다.